오케이. 됐어요? 자, 21번. 지금부터 내용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최소한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기억이 나야 되냐면, 첫 줄 봤을 때, 글의 전개 흐름, 중요한 게 무슨 말이었는지, 글쓴이 입장이 뭐였는지, 순서가 거의 한 줄 단위로, 문장 수준으로 떠올라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최소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어렵지만 내신에서 쉬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지? 순서 찾기 ABC, 또 문장 삽입하기, 또 뭐 있어? 빈칸 추론. 빈칸 추론 모의고사에선 최고 난도인데 내신에선 제일 쉬운 문제야. 왜냐면 우리 지문 먼저 알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표현을 바꿔놓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밑줄이 뭐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 예를 들어서 뻥 뚫려 있으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위치에 대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도까지는 떠올릴 수 있어야 문제 풀이가 쉬워지는 거지. 내신에서 한 달 동안 미리 공부하라고 범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학교 시험 볼 때 풀고 있으면 점수는 잘 안 나올 거야. 아시겠죠? 시간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21번 유전자 에디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편집. 유전자 편집은 어떻게 하자? 하지 말자. 유전자 편집 조금만 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유전자 편집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하지 말자. 틀렸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자야. 그치? 오케이. 처음에 무슨 이야기 있었지?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했어? 내용을 보면은 순서대로 시간이 아니지. 논리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였어?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일단 가정을 했지. 뭐라고 가정했지? 안전하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안전한 상태라면 어떤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유전자 편집을 해서 우리 질병을 만들어낸 유전자 같은 거를 치료하는 게 언제 치료하는 게 가장 earliest, 가장 초기의 단계, 배아일 때 태어나자마자 고치는 게, 그래서 질병을 안 만드는 게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는 실제로 글쓴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야? 아니지. 자기 이야기 하려고 반대되는 입장, 통념을 먼저 던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부터. Yet,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건 중요한 말 다음부터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한 줄 해석은요, 문장 단위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그냥 짧게 여러분들 내용 기억하라고 압축해서 그냥 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1대1로 대응시켜 갖고 번역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문장 단위 해석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았지? 하지만 그건 가능해질 거야. 한번 가능해지면 once 한번 뭐뭐 하면이지. 그치? 한번 태아의 가장 earliest stage에 있는 단계에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될 거야? 여기 There will certainly be 뭐가 있을 거예요? temptation이 있을 겁니다.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그치? 유혹. 한 번 질병 치료하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 색깔도 바꿔볼까? 그치? 키도 좀 크게 만들어 볼까? 하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글쓴이가 벌써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자, 3번, 4번은요. 이건 그냥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가정한 거야. 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유혹이 들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3번 무슨 이야기지? 유전자를 편집해야 할까? 3번 두 개 중에 무슨 이야기야? 뭐를 위해서 편집하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위한 거야? 아니면 질병 치료야? 질병 치료야. 그치? 그러니까 3번은 이게 질병이야. 질병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 편집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들을 위해서도 유전자 치료를 해야 될까? 이게 두 번 물어본 거야. 왜? 지금 1번, 2번 문장을 3번, 4번 문장으로 대구 그대로 받아가지고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5번이죠.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쉬운 글입니다. 쉬운 글. 뭐라 그랬어? 인간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뭘 추구해? 완벽을 추구해. 그건 당연한 거야. 인간은 자연스럽게 완벽함을 추구해. 완벽함을 추구해. 이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갑자기 왜 했어? 그냥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 한 거야? 위에 무슨 이야기 때문에 이 말 한 거야? 업그레이드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하게 되면 템테이션이 생긴다 그랬지? 한 번 하면 뭐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키가 좀 더 컸으면 다른 말로 하면 더 완벽해졌으면 좋겠어를 지금 비교하려고 지금 쓴 말이야.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건 사실인데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다 그랬지. 한번 우리가 start down this 이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거 if인데 실제 표현으로는 위에 있는 뭐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은 말이야. once랑 똑같은 말이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이거. 한번 우리가 미끄러운 내리막길 걸어가기 시작하면 한번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거고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한 100년, 200년 후에 인류는 뭐 외계인 이상한 막 머리 엄청 크고 키 막 3m고 막 이런 존재만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뭐라 그랬어? We may not like, 우린 좋아하지 않을 거야. Where we end up, 우리가 끝낼 곳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 있죠. 그죠? 우리가 끝내 도달할 곳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지금 보면 앞에 like가 있고 where 썼으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the place가 생략된 관계 부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쵸? 뭐 해석상 여기 우리가 마침내 끝내 도달할 곳을 우린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서는 관계 부사 앞에 the place 같은 선행사가 생략되었다 라고 보는 게 해석상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돼요. 그래서 4번을 보면은 전개 순서를 적어놨어. 이 키워드만 보고 여러분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전자 편집의 이점 뭐였어? 편집하면 좋을 수도 있어. early stage에다가 치료하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거야. 더 나아가서 눈동자 색깔 같은 거 바꾸고 싶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 위험할 거야. 본능인 건 맞는데 그럼 위험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적절한 제목 찾기 5개인데요 1, 2, 3, 4, 5번 중에 다 되니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니? 자, 지금부터 판단해 볼 거야. 제목 찾기를 연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찾을 때 잘 실수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너무 포괄적인 제목, 너무 지엽적인 제목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 그 선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 충분히 자습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번, 우리는 improve ourselves를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해야 하는가? 1번, 제목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됩니다. 근데 사실 다른 게 있다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improve라고 했잖아. 그치? 사실 이 글의 초점은 improve가 초점은 아니야. 원래 초점이 뭐야? 유전자 치료입니다. 치료. 유전자 치료를 한번 시작하면 improve도 하고 싶을 거고 improve 하기 시작하면 그거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한 말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1번 되는 선택지지만 다른 선지가 더 어울리는 게 있으면 다른 걸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가 기준. 적절한 제목은 글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1번은 그래서 세모 칠 겁니다. 선생님은. 2번. The perfection trap. 완벽함의 함정. Where gene editing이 might lead. 어때 이거? 이거 어때? 유전자 편집이 lead, 이끌 수도 있는 그곳. 완벽함의 함정. 어떻습니까? 2번 되는 겁니다. 2번 되는 거예요. 2번이 더 정확해요. 왜? 2번이 지금 5를 이야기하는 거야. 문장 5번 문장 뭐라 그랬어? 인간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본성일 수 있는데 그거 시작하면 우리 끝내 안 좋을 거야가 5번 문장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Where? 유전자 편집이. 유전자 편집 우리 왜 해? 완벽하려고. 이 might lead, 이끌지도 모르는 그곳. 그곳이 어디야? 함정이야. 부정적 결과야. Perfection trap. trap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위해서 뭔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쁜 일에 빠졌을 때 이걸 우리 함정이라고 표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가능한 2번 가능해요. 3번 genetic upgrade. 유전자 upgrade. How far is too far. 얼마나 많이 하는 게 많이 가는 건가? 어때? 3번도 거리가 멉니다. 이유가 뭐야? 다른 게 없다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유전자 업그레이드가 핵심이 아니라 그랬어. 그치?
여기서의 뉘앙스는 뭐냐면 얼마나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가 이제 주제야. 이게 답이 되려면 유전자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genetic editing이 돼야지 그나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게 있다는 없다는 전자에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부정확해요. 위에 1번에는 improve에다가 체크해 놓고 3번에는 upgrade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 놓을게요. 4번 from healing to enhancing 치료부터 강화까지 the ethics of editing 어때? 유전자 조작의 윤리 어때? 윤리 이거 지금 도덕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어? 그런 얘기 안 했지 그치? 지금 앞에 from healing부터 enhancing까지는 되는 표현이에요. healing이 유전자 치료하는 거고 enhancing은 강화하는 거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뒤에 보면 ethics가 이야기 아니지 윤리야 윤리 이건 인간으로서 이래야 한다 만다 뭐 인간의 존엄성이 해쳐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그거 결과 안 좋을 거야 이런 말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ethics라는 표현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뺄 거야. 그 다음 5번 미끄러운 내리막길 인간 임프루브먼트에 이건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진 됩니다. 여기까진 돼요. 되는데 뭐가 어울리지 않아? 임프루브먼트가 아니에요. 이 글의 핵심은 인간 임프루브먼트를 하지 말라가 아니야. 핵심은 에디팅을 시작조차 하지 말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학교 시험 문제의 정답은 improvement나 enhancing이나 improve 같은 단어가 포함된 정답일 수도 있어. 지금 선생님이 전제를 뭐라 그랬어? 에디팅이 원래 답인데 에디팅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선택지에 없으면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건 improve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건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건 2번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선택지들 될 수는 있는데 전제 조건 뭐다? 2번 같은 게 없다는 전제에서 되는 겁니다. 애매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선택지에는 이런 유형에는 항상 맨 앞에 무슨 표현이 있어? 가장 어울리는 거 찾으라 그래. 가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어울리는 게 없으면 두 번째로 어울리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물론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무 비슷한 선택지는 잘 안 넣어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가 2개 이상이 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 중에 가장 어울리는 건 2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디? 이거 사실 2번이 없으면 나머지도 될 수 있어. 2번이 없으면 나머지 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글의 초점은 유전자 조작을 하지 말자는 거야. 유전자 조작을 하면 강화를 하고 싶고 강화를 하면 안 좋다야. 근데 지금 우리가 세모 쳤거나 X 친 거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 강화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에디팅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답을 해버리면 그럼 에디팅은 괜찮은데 강화는 하지 말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적절하지 않다는 소리가 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는 사실 윤리라고 할 건덕지는 없어요. 보통 윤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 애매해서 그 애매한 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윤리라는 키워드는 보통 어디서 나와? 옳고 그름. 또 판단 기준. 왜 옳은지, 왜 그른지. 근데 지금 여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1, 2, 4, 3, 5번이 다 없어. 1, 2, 3, 5번이 다 없고 4번만 있으면 4번 해야지. 유일한 게 뭐야? ethics를 받을 수 있는 거 여기밖에 없어. 여기 한 줄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거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4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이었으면은 ethics라는 표현을 안 썼겠지. 수능이었으면은 안 썼겠지.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문제 내는 맘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적절한 제목 찾기는 어차피 이 제목 안 나와 얘들아. 이 제목 가지고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고 방금 이야기한 이거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주제 적어놨잖아. 병을 고치는데 유용할 수는 있는데 아이고 여기 체크할게. 과도하게 아니야. 사용하면이야. 사용하면. 과도하게 사용하면이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이야. 한 번 시작하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뭐 과도하게 사용하면 써도 되는데 한 번 시작하면이 더 정확하죠. once 한 번 시작하면이라고 그냥 대놓고 썼으니까. 한 번 시작하면 위험해. 안 좋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과학. 과학은 뭐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다. 과학은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줄이 뭐였어? 기억나래 혹시? 학교. 그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배우는 과학들은 대부분 뭐일 거다? 따옴표. 따옴표. 사실, facts일 것이다 라고 했지, 그치? 따옴표. 아니, 따옴표 안에 fact라고 들어가 있잖아.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세 번째 줄이구나, 여기. 이러한 fact들. 세 번째 줄에 있고, 첫 번째 줄에는 collection of certainty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착각했어. 이렇게죠, 이렇게. 첫 번째 줄에는 사실이 확실한 것들의 모음인 거고 이거를 이러한 팩트라고 받은 거지, 그치? 여기서 따옴표를 찍었던 게 이유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강조했지? 실제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주워가지고 진실을 찾아낸 게 아니고 아닌 것들을 다 지워내고 남아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팩트에다 강조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오케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나무가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또 뭐 있어? 유전자 정보 DNA에 담겨 있어. 이런 것들 다 뭐다? 다 과학이다. 근데 어떤 과학? 이미 uncertainty가 많이 없어진 과학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야?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천천히 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에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야. 천천히.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과학의 단계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니? 분야마다 다르니? 분야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런 얘기가 흘러갑니다. 3번 only when. 이거 중요합니다. 문법 문제 내라 그러면 3번 문법 문제 어디 내겠니? 이거 어디 낼 거야? 문법 문제. 이거 왜 별표 쳤니 지금 선생님이? 간접 의문은 항상 시험범위니까 여기서는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Only when. 그때가 되어서야. 오직 당신이 과학을 실질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때야. 보통은 여러분이 대학 가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겠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연구해서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누군가 연구한 걸 그냥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직접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알게 될 거야.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뿅 해갖고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실험하고 해갖고 조금씩 불확실한 걸 없애 나가서 남는 게 과학인 거야. 여기 체크해야 된다. 그치? Do you realize? 밑줄 쳐놓으면 이거 직접 의문문이네 이러고 틀리다고 체크하면 안 되겠지. 이거 do you realize? 이거 질문한 거니? 너 깨달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거 뭐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거 3번이나 했는데 이거 지금 이거 도치입니다. 도치한 거지. 1번 여기서 문장 끝났고요. 콤마 없어도 문장 끊어야 돼. 1번, 2번, 3번이라 그랬지. 그때가 되어야지 당신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You do realize야. realize가 주어 앞에 못 나가니까 도치를 못 하니까 do가 대신 나간 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do 대신에 does, do 대신에 did, was, be 다 안 되는 겁니다. do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치, do가 중요하지. 뒤에 realize 이거는 동사지. 맞아? realize 동사야? was가 어디 있어? was 아니고 요거. do가 동사고 realize는 do 다음에 붙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렇죠? realizing 안 되고 realized 안 되고 realized도 안 되고 realize 동사 원형 써야 돼. 오케이?
누가 있어야지 여기서. 없으면 틀리냐고? 뭐 있는 걸 그냥 없애면은 you realize라고 써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도치를 안 하면 되지 차라리. 도치를 안 하면 되지. 근데 뭐 그런 문제는 선택의 문제니까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도치를 했는데 틀리게 쓰는 게 문제가 나오지. 도치된 걸 굳이 안 하는 문장으로 바꾸진 않겠지. 그 다음 여기 문장 어디서 끊어져? was hard won 다음에 through a succession of 이렇게 묶어줘야 돼. 전치사 succession 연속이죠. 연속. 뭐의 연속? 논리적 inference 추론이라 그랬습니다. 논리적 추론. 뭐에 기반한? based upon 뭐에 기반한? 많은 관찰과 많은 실험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의 연속이 있어야 과학이라고 하는 게 비로소 조금씩 밝혀지는 거야. uncertainty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거야. 맞니? 오케이. 결국 4번.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은 4번입니다. 과학은 지식을 모으는 게 아니야. 이거 비교급 외우세요. Less about collecting pieces of knowledge than it's about reducing이다. 오케이? Less about부터 than 생긴 거 외워놓으세요. 아시겠죠? about 전치사니까 collecting이고 it is about reducing. about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니까 당연히 동명사 써야 되겠지. 그치? 생긴 거 기억해 놓으시고 과학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뭐를? uncertainty를 지워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에서 과학을 해서 아는 걸로 뿅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알아 몰라? 알지. 우리가 아는 사실이야. 아는 사실인데 거기서 왜 떨어지는지를 바로 뿅 알아내는 게 아니고 아닌 것들, 불확실한 것들, 이상한 것들, 애매한 것들 지워나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뭐야? 아, 만류인력이라는 게 있구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 9.8m/s가 그냥 이렇게 뿅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실험과 추론을 통해서 아닌 것들 막 해보고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옛날에 어떻게 했어? 이게 깃털이 떨어질 때랑 쇠구슬이 떨어질 때랑 똑같은가 다른가 막 실험도 막 하고 했잖아. 아니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면 실험을 뭐 하라고 해? 그치? 진공 속에서 그 실험을 왜 해봐? 비교해보고 계속 해봐야지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reducing uncertainty 하는 학문이다. 이게 핵심이야. 자, 5번. 약간 단소리 같긴 한데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야마다, 여기 보세요. 여기 for any given piece of knowledge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학의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의 분야마다 우리의 불확실한 건 can be greater, 많을 수도 있고요. can be lesser, 적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지, 그치? 중력 가속도 9.8m/s 여러분도 다 알지만 양자역학 우리 알아? 몰라. 아직도 연구 중인 거야. 처럼 마지막 줄 6번 today, 오늘날 우리는 꽤 확실하게 알아요. how, 자, 괄호 엽니다. how an apple will fall from a tree. 괄호 닫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 창준아 뭐라고? 간접 의문이라고 불러. 그치? 전치사 있으니까 뒤에 명사 써야 되고 명사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쓴다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를 풀었으면 알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법들 중에 하나가 간접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문법들 뭐 있니? 이거 오늘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문법 정리할 거야. 사실 이거는 교과서하고 상관없는 정리입니다. 관계대명사, 또 간접 의문, 분사구문 이런 애들, 또 오형식, 또 뭐 있어? 여러분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가정법 기억나요?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범위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나무에서 사과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근데 뭐다? 유체역학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10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remains a work. 여기 봐봐. 이게 과학이야. A work in progress. 진행 중인 작업, 진행 중인 연구. 이게 과학이야. 딱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한 세기가 넘게 연구를 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절한 제목 1번. What is science really about? 진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1번 됩니다. 그죠? 2번. From certainty에서 to curiosity. 확실함에서 흥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되려면 어떻게 써야 돼? From uncertainty to certainty. 이렇게 써야 돼. 그치? 불확실함에서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2번 안 되는 겁니다. 3번. Science is not about knowing everything.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야.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런 걸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요. 너무 넓지. 뭐 어쩌라는 거야. 과학은 뭐 아는 게 아니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정확하게 쓰려면 예를 들어서 Science is not about, 예를 들어서 이걸 되는 말로 바꿔주면 이런 게 되겠죠? Finding, 뭘 쓰겠어? 과학은 이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Finding facts 또 돼. Finding facts 또. 근데 finding facts 이거는 뭐 비유한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어. 더 확실하게 안 되는 거 쓰려면 확실하게 되는 거 쓰려면 finding certainty. 그렇지? 과학은 확실함을 찾는 게 아니야. 과학은 뭐야? It's about reducing uncertainty야. 알겠니? Finding certainty가 아니고 reducing uncertainty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번. Why uncertainty가요 is at heart of science. 과학의 핵심에 왜 불확실함이 있는가? Why 나왔어 안 나왔어? Why 안 나왔죠? Why 안 돼? Why 안 나왔어? 5번. The ongoing quest to understand our world. 5번 됩니까 안 됩니까? 5번 되는데 1번이 더 정확합니다. 맞죠? 5번 되는데 5번은 한번 비유를 한 거야. 여기 ongoing quest라고 했어. ongoing quest.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ongoing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위에 있는 progressing이야. progress예요. 계속 진행되는 quest. quest가 뭐야? 여정 같은 거지. 그지? 위에서 이야기하는 계속 진행되는 과학. 과학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번도 가능합니다. 제일 정확한 건 1번. 5번도 가능해요. 1번, 5번 정답. 나머지는 좀 모자르다. 오케이? 그 다음 23번 동기부여. 빨리 갖다 오세요. 23번 동기부여. 어떻다? 우리는 직장 상사, 부모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 맞아?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근데? 주제가 뭐야 주제? 그런 내용도 있었어. 직장 상사, 부모님, 슈퍼바이저 또 뭐 코치들한테서 동기부여를 받으면 아니 관심을 받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아니지. 관심 받는 것 같은 기분. 뭐라 그랬어 본문에서? relatedness, connectedness를 얻으면 우린 어떨 것이다?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랬어. 그치? 동기부여를 주어야 한다? 인간은 동기부여를 언제 받는다? 소통 맞는데 더 정확하게 상호작용 맞는데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해도 돼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상호작용보다 더 초점은 뭐야? 동기부여 커뮤니케이트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답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친구하고 대화를 해. 또는 내 다른 친구한테 내가 관심을 줘.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모르는 문제를 내가 가르쳐 줘. 그리고 내가 동기부여 받아. 이것까지 포함인 거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될 수 있는데 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기부여 받는다가 아니고 인간은 동기부여를 언제 받아? 대놓고 썼잖아. 관심 받을 때. 지금 봐봐. 여기 뭐라 그랬어? 여기. 아, 맞아. 관종이야. 지금 사람들은요. 어때? Parents, teachers, supervisors and coaches가 are perceived, 인지되는 거야. 인지는 그럼 누가 해? 내가 인지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involved 하고 caring 하고 있다고. 올릴 거야.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래서 찍고 있어. 지금 보면
involved하고 caring. 이거 문법적으로 두 개 생긴 거 다르니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동사의 원래 뜻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 그치? involving care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 거야. 이런 형태로 써야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봐. 그렇지. as 다음에 붙어 있는 거지. perceived as, involved and caring. 부모님이 나한테 관련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caring, 돌보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되어야지 우린 동기부여를 받는다야. 두 번째, 이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 those people with power라 그랬습니다. 누구? 힘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해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이 동기부여를 주는 거야? 아니고 those without power.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 그럼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소린 거야. 맞지? 서로 물어봐. 윤빈아 공부 어디까지 했니? 민채가 물어보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됐고 3번에다가 별표. 3번의 별표. 이거 문법 어렵다 그랬죠. 그쵸? 문장 구조 분석할 수 있어야 돼. When the need for 첫 번째 단어 relatedness 체크해야 되죠? relatedness. relation이라고 안 쓰고 relatedness라고 쓴 거 뭐야? relation은 그냥 말 그대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relatedness는 내가 관심을 받는 것, 관련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relate, related, relatedness 이런 형태로 썼다 그랬고 밑으로 마찬가지로 밑에 몇 번 보면 어디 있어? connectedness 5번 뒤에 보면 connectedness 똑같은 맥락에서 relatedness하고 connectedness를 쓴 겁니다. 3번에 문장 구조 어떻게 돼요? 한번 그러면 motivation하고 internalization은 are fueled 준비가 될 겁니다. 동기부여를 받을 겁니다. 뒤에 provided that 여기서부터 끝까지 괄호 닫고 provided that given that 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그렇지? 이거 원래는 분사 구문에서 시작된 거고 그냥 외우고 싶으면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 여기 provided that 이거 원래 따지면 뭐라 그랬어? If it is provided that 시 어원이야. 원래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if 없어지고 is는 being으로 없어지고 it은 왜 없앴어? 실제로 25니까? 대시니까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쵸? 원래 이런 거 다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given that 분사구문이고요. provided that 분사구문이에요. 물론 근데 원래는 분사구문인데 출발은 분사구문이야.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출발은 분사구문인데 결과적으로는 줄여 있어서 provide that이 한 단어로 적혀 있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provided that을 일종의 접속사로 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출발은 분사구문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외우세요. provided that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무슨 조건? support for autonomy 뭐예요? 오토가 뭐야? 오토 자동이지. 자동 그러니까 autonomy 자율성 그리고 competence 유능함 역량 이런 거죠. 자율성과 역량에 대한 지원이 are there 거기 있을 때 여기 are 써야 되지. 그치? 이거 are 밑줄 쳐놨을 때 여러분 틀렸다고 하면 안 돼. 원래는 본문이 are 써 있어. 그치? 원래대로 하면 is 쓰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거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for A and B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4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대입니다. 내가 동기부여를 시키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때 내가 동기부여 받는 것처럼 내가 동기부여 시키고 싶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줘야 돼. 그래 그게 그 내용이야. 다음 내용이야. 그래서 4번 5번 보면 그렇게 관심을 주고 받는 거는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뭐에도 영향을 준다? long-term 장기간의 persistence 뭐예요? consistency도 되고 persistence도 되고 똑같은 뜻이죠. 그치? 일관성, 지속성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는 거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부할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더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치? So, 그러니까 6번 운동하고 뭐 연락하고 도와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커넥트 서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1, 2, 3, 4, 5, 1번. 왜 관계가 모티베이션에 중요한가? 어때? 모티베이션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일단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관계 욕구가 충족되면 동기부여 받고 내면화가 촉진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why를 설명하기는 했어요. 자, 2번 the power of feeling connected. 대놓고 되지, 그치 이건? 이게 정확한 정답이야, 그치? 왜? feeling connected 이게 핵심이야. 내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연결당한 느낌을 받으면 내가 동기부여 된다가 핵심인 거야. motivation은 begins with caring. 3번 어때? caring, 관심 가지는 것.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동기부여는 being cared에 생기는 거고 저 사람의 동기부여는 내가 caring 하는 거에서 생기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맥락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적혀주면 좋겠지. 그 다음 4번 어떻게 supporting others가 support you. 이건 어때? 이거 안 되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건 무슨 말이 돼야 되냐면 내가 남을 케어하면 나도 도움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내가 다른 사람 친구를 공부를 도와줬더니 내 성적이 올라갔어. 이런 내용이면 4번이 됐는데 여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서로 케어를 주고받는 거는 맞지만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별개인 거지. 맞지? 5번 stronger together. 함께 강해지자. motivation하고 belonging 어때? belonging 여기서 belonging은 소지품 아니고 소속감 같은 겁니다. 그죠? 동기부여와 소속감 어때? 좀 애매하죠. 같이 함께 강해지자 이런 거는 너무 나갔어요. 오케이? 1, 2, 3번 정도가 적절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 루틴.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오케이. 이렇게 예시가 많은 설명문은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우리가 루틴을 통해서 운동선수는 뭐 할 수 있어요? The better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내가 처한 모든 조건, 근육 상태, 경기장 분위기, 날씨, 상대방 이런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루틴을 통해서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어. prepare 할 수 있어. 루틴을 활용하는 예시 1번 뭐였습니까? 발리볼 선수가 뭐 할 때요? 공 튀기 있는데 뭐 하기 전에 공 튀겨요? 서브 하기 전에 공 튀겨요. 그게 첫 번째 예시였고 중반부에 나왔었고 그래 후반부에는 뭐 나왔습니까? 예시? 2번? 달리기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 그건 발리볼 이야기인 거고 다른 소재 레이스 엔진, 카 엔진 경기장 트랙 또 날씨 상태 기온 이런 거에 따라서 엔진을 조정하는 것도 일종의 루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치? 오케이? 이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 요약한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순서대로 보면 문장이 6번인데 약간 좀 딴 얘기를 해볼까? 지금 29번이잖아. 원래 무슨 문제였어? 29번 뭡니까? 문법이죠. 29번 문법. 순서 삽입이라고 할 때 이 문장은 순서 유형 말고 삽입 유형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삽입이라고 했을 때 문제 유형이 어떻게 생기지? 한 문장 있고 그리고 번호가 몇 번까지 있어? 1, 2, 3, 4, 5번까지 있지? 그럼 보기에 한 문장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선지 5개 있어야 되니까 본문에 문장 몇 개 필요하니 최소? 6개. 최소 6개 필요하지. 그래야지 문장 사이사이에 하면 5개 선지가 번호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최소 몇 문장이어야 되니? 본문 6문장에 한 문장 뺐으니까 총 7문장인 글만 삽입 유형 낼 수 있겠지. 그죠? 이해되니? 아, 맞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니 순서 문제가 뭐야? 순서는 ABC야, ABC. 그러니까 순서는 문장이 몇 덩어리 없어도 최소한 4덩어리만 있으면 4줄만 있어도 순서 문제는 낼 수 있어. 맞지? 순서가 뭐야?
보기 이후에 어떤 순서로 배치가 되나요? ABC 순서 말고 있는 거. 그냥 ABC가 한 문장씩이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총 4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근데 삽입 유형은 어때? 한 줄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1, 2, 3, 4, 5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학교에서 뭐 선지를 4개만 내지 않는 이상은 5번까지 있어야 되는데 5번까지 있으려면 어때야 돼? 문장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문장이 5개가 6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예외겠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문장이 본문에 4개만 있어. 본문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보기를 원래 수능에서는 보기를 어디다 주니? 문장 사이사이에 주지. 근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맨 앞에 주거나 뭐 맨 끝에도 줄 수 있겠지. 그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면 문장이 좀 적은 것도 순서 문제 낼 수는 있다. 삽입 문제 낼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문 볼 때 여러분 이제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무슨 문제로 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출제자의 눈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우리 그 다음 주에 뭐 할 사람만 하세요. 우리 공지할 거야. 그 학교 내신 시험 맞추기 컨테스트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청자 선생님이 원문 줄 거니까 뭐 준 거나 줄 거나 필요하면 새로 줄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나 이 지문의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거다. 이런 문제 낼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들은 뭐 개수 제한은 없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픈 카톡 1대1 카톡방 만들어 놓을 거거든. 거기다가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입증을 하세요. 내가 이거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개수 많은 사람들 시상할 거야. 알았지? 진짜로. 계속해, 원래. 응? 1위에게는 소정의 또 뭐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뭐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Why top athletes는요, rely on pre-game routine. 왜 최고의 운동선수가 게임 전에 루틴에 의존하는가? 어때? 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athlete이라고 한 게 엄밀하게 말하면 예시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race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긋난 말인데 뭐 본문 전체에서 운동선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번 가능해요. 2번 The secret behind every champion 뒤에 있는 바로 그것. 루틴. 되지. secret, 비밀. 모든 챔피언 뒤에 있는 비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챔피언이 됐다. 말 되지. 왜냐하면 애초에 루틴은 왜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더 나은, better performance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루틴을 잘 활용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호. 는이야, 는. 앞에 내용을 뒤에 다시 부연 설명할 때 콜론, 세미콜론 쓰니까 같은 거란 소리야. 똑같아. 그것도 는이야. 똑같아요. 이거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이렇게 짝대기 짓는 것들이 다 똑같은 거야. 부연 설명이야. 앞에 거가 뒤에 거 같은 말 할 때 쓰는 거야. 오케이? athletes, 운동선수. 3번 fine tuning performance가 뭐예요? The power of routine. 어때? 3번 fine tuning. 정밀 조정 맞지? 이거 본문에 썼던 표현이야. fine tuning 한다 그랬잖아. adjusting 하고 fine tuning 한다 그랬잖아. 튜닝은 조정하는 건데 fine은 정교하게 튜닝하는 거지. 루틴을 통해서 나를 정교하게 튜닝해서 어떻게 돼? 퍼포먼스가 더 나아지잖아. 뭐 3번 맞죠?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from warm-up에서 winning. 웜업부터 승리까지 어떻게 루틴이 도움이 되는 거. 이것도 되죠. 그 다음 5번 how a simple habit. 간단한 행동이 boost athletic success. 운동 선수들의 성공을 이끄는가. 어때요? 됩니다. 여기서 되는 이유는 여기 simple habit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서 루틴이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단계 정도만 연상하는 게 정답이야. 알겠니? 여러분이 만약에 답을 찾았는데 simple habit이 A인데요. A는 B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2단계 이상 넘어가면은 그건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한 단계 연상만 정답이에요.
그 다음 마케팅 어떻게 해라. 2개 남았어. 마케팅 어떻게 해라. 솔직하게. 오케이, 다 맞는 말이야. 무슨 이야기 먼저 했어? 옛날 이야기 먼저 했어? 는 선생님이 한 말이지. 관광지 이야기 선생님이 한 말이지. 선생님 예시를 들은 거를 기억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요. 후기 나왔는데 첫 줄이 뭐였어? 첫 줄. 첫 줄. 표현 방식 재밌다 그랬었잖아. 오케이, 홍보는 소비와 심지어 갈려 있다. 그 다음에 과거 이야기 바로 하지 않았어. 그래, 그 똑똑한 마케터라면 알 거야 라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과거 이야기는 했다 온 거야. 오케이? 했다 온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 식당 리뷰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그 식당 리뷰가 아니고 그거는 식당 줄 선거하고 리뷰는 우리 23년도에 소셜 프루프에 대한 지문에 있는 거지 여긴 없는 내용이에요. 헷갈렸어. 그래, 사회적 증거. 그래, 진화하면서 저쪽에서 막 수풀이 막 움직이고 있어. 다른 원시인들이 다 도망가. 근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거기 가봐. 그럼 나 죽었겠지. 그 딴 사람들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좋다. 물건 리뷰 많은 거 사잖아. 식당 줄 많이 서는 거 가잖아. 그 소셜 프루프인데 그 23년도 모의고사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 두 지문을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무슨 난리가 날라고, 그지? 교육청에 민원 들어가요. 어? 아니, 아까 상혁이가 한 말은 그 23년도 모의고사 이야기란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100% 마케팅 방식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과거 이야기랑 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거 이야기 다 나온 다음에 현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순서 고를 때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마케팅은 심리랑 관련이 있고 좋은 마케터라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 거야 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옛날에는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런 시제는 이제 갔어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4번에 이때 옛날 이야기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4번 같은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넣을 수 있는 문장인 거야. 왜? 지금 위에는 무슨 이야기야? 우리는 사람들 생각 강요할 수 없고 똑똑한 마케터면 정보를 정직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렇게 하면 판매를 늘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언제 마케팅이야? 지금 하는 방식. 이게 옳은 마케팅 방식. 4번. 이건 딴 얘기지, 그치? 4번 있기 때문에 5번 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속여가지고 파는 거의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아. 이 삽입 유형은 항상 다음 문장이 윗문장의 답이 돼야 돼. 근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5번 문장이 4번이 여기 들어가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삽입 유형으로 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순서 삽입 문제에서 순서 유형이라고 하면은 3번하고 4번이 이제 맥락이 갈리는 부분이 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한 번 소비자가 속으면 딴 사람한테 말하겠지, 그쵸? 뭐라 그랬어? relate, 그들의 부정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연결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덩어리를 나눠보면 1, 2, 3번이 1번은 아니고 2, 3번이 한 덩이, 4, 5, 6번이 한 덩이, 7, 8번이 한 덩이에요. 이렇게 1번은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 2, 3번은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4, 5, 6번은 예전의 마케팅 방식이 왜 안 통하는지, 그 다음 7, 8번은 다시 이제 우린 이렇게 해야 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옛날 이야기 다 하고 최근 이야기로 온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 from trickery에서 to trust. trickery는 fool, 속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속임수에서 신뢰까지 new era in marketing. 마케팅의 새로운 시대. 어때? 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속였어. 근데 그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지, trust, 신뢰를 줘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정직하고 honest하고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돼? 정직하고 명확하고. 그래 창준아, 명확하고. 그 두 개야. 여기 그래, 그 부분은 민채 이야기하는 건 여기고, identify 하는 거고, identify는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살 사람인지 아는 거고, 알았다고 했을 때 정보 전달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 그치? 명확하게. value clear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금 어디 있어? 위에 있지 않아? 어디 본문 어디 있니? simple 몇 번에 있어? 여기 있죠? clear, honest and simple. 여기 있죠. 이걸 마지막에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분명하고 정직하고 간단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위해서 2번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1번 되고요. 2번, 왜 정직함 및 프로모션, 정직한 프로모션이 wins in long run. 2번 됩니까 안 됩니까? 2번도 되죠. 왜? 아닌 이유 설명해 줬잖아. 이거 사람들 속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속이면 속임 당한 거를 주변에 소문내가지고 장기간의 세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되고요. 3번 smarter way to sell, know your customer. 3번 됩니까 안 됩니까? 3번 되는데 근데 조금 아쉬워요. 이거 아쉬워요. 왜요? know your customer까진 맞는데 know your customer는 맞아요. 이거 know가 위에 있는 이거 identify 받은 거기 때문에 누가 고객인지를 확인하세요. 알아야 됩니다. identify 하세요. 그 다음에 솔직하게 전달하세요가 지금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다 마른 거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know your customer 다음에 뒤에 뭐 tell the truth, 뭐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야지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3번은 그냥 선생님은 X 칠 거예요. 4번 how, 어떻게 not to lose customer, 손님을 어떻게 고객을 잃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처음 판매한 다음에 고객을 잃지 않는 방법 아니고요. 5번 selling with truth, 진실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 The new rule in advertising. 됩니까? 되죠? 여기 new라는 표현이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의 차별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new라는 표현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는 옛날 판매 방식이 나오는 게 당위성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1번 마지막이야. 플라톤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아름다움이 있어. 보지 마 얘들아. 보지 말고 말로 해봐. 예시가 여러 개가 있었어. 순서대로 사진 그림 먼저 나왔지. 그치? 사진 그림. 우리는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 True beauty라 그랬죠. 그죠? True beauty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나온 표현이 있죠. True beauty. 세 글자. 네. 네 글자인가? 네 글자. 땡땡 오브 뷰티. 이거 그냥 적혀 있어요. True beauty를 다른 표현으로 심지어 대문자 써가지고 고유명사로 여기 the form of beauty. 이게 true beauty예요. 플라톤은 true form of beauty라고 부른 거예요. form of beauty. 오케이? form of beauty. 그럼 자 보자. true beauty.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진정한 그치, 우리 머릿속에 개념으로서 존재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이 진정한 아름다움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는 거야? 아니면 부분을 보는 거야? 부분을 보네. 볼 수 없다가 아니야. 보는데 이것의 일부분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일부를 보는 것처럼 트루 뷰티의 진정한 뭐 아름다움의 뭐 일부분, 부분, 반영 무슨 단어? reflection만 본다 그랬죠. 그쵸? 우리 철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플라톤은 그거를 form of beauty라고 했고 아름다움의 형태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했고요. 두 번째 무슨 예시? 첫 번째는 사진, 그림이었고 두 번째가 숫자 5였어. 숫자 5를 빨간색으로 칠하든 파란색으로 칠하든 크게 칠하든 작게 칠하든 상관없이 그 5는 결국 다 5다. 그 다음 예시 뭐였어? 삼각형. 우리가 보는 모든 삼각형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 모두 다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인지하는 이유는 뭐야? 거기에 다 뭐가 있기 때문이야? 거기에 다 뭐가 있어? 얘도 삼각형, 얘도 삼각형, 얘도 삼각형 실제로는 생긴 게 다 달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똑같이 삼각형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삼각형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과학적인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뭐 맞죠.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변이라는 게 뭐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게 true of 삼각형이겠지. 그치? 삼각형의 본질이 거기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나 모양이나 아니면 형태가 아니고 뭐다?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차은우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어. 랑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어. 랑 지나가는 뭐 푸드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어. 랑 이게 좀 다른 아름다움이긴 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거에는 true of beauty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 true of beauty의 일부분들이 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름답다라고 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줄에 보면 플라톤은 thought the same was true of beauty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form of beauty 갑자기 form of beauty가 뭐예요? 이게 true beauty야. true of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이 form of beauty입니다. somehow lies 있어요. 어디에? within each and every beautiful thing.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것에 있어. 다만 우리는 그걸 직접 볼 수는 없고 그것의 일부분을 볼 뿐이야. 오케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What is true of beauty? Ask Plato. 플라톤에게 물어봤다. 어때? 되겠죠? 2번 Beyond appearance.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The form of beauty. 어때? 제일 정확하죠. 그렇죠? 겉 모습, 색깔, 형태 넘어서 뭐가 있다? 본질이 있다. Beyond 뭐뭐를 넘어서. 자, 3번 플라토의 invisible ideal. ideal 이상이네. 이상. 보이지 않는 이상. beauty without form. 어때? 형태가 없는 아름다움.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상적이다 이런 표현은 안 했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게 뭐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제낄 거예요. 4번 from triangle부터 to truth. 진실로. understanding form. 어때? 아니죠.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5번 seeing isn't everything.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름다움의 철학. 어떻습니까? 되긴 되는데요. 1, 2번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갈 거예요. 왜요? 1, 2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본문에 사용한 단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썼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유했죠. 그래서 비유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단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당연히 답은 될 수 있는데 비유조차 하지 않은 1번, 2번이 더 정확하다. 가장 가깝고 한 단계 비유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한 단계 비유는 가능. 두 단계 이상의 비유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교과서 말고 25년 모의고사는 한번 다 본 거야. 이거 23년 모의고사랑 교과서도 이거 내용 정리 필요하니 아니면 안 해도 되니?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거 그냥 있는 거 읽어보는 걸로 충분하겠지. 그치? 이거 어렵지 않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대신에
이거 적절한 제목 찾기 밑에 있거든. 오늘 한 것처럼 이거 5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 이 5개 중에서 다음 시간까지 5개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뭘까? 안 되는 건 뭘까?를 각자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목요일날 왔을 때 다른 부분은 빼고요. 여기 적절한 제목 찾기 1, 2, 3, 4, 5 중에서 뭐가 가장 정확하다 이것만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아시겠죠? 교과서는 어때? 교과서 본문 괜찮니?